이윤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원래 지난주가 아니죠. 다음 주에 이제 방송 일정 때문에 어제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그 시간이랑 살짝 좀 헷갈리셨나 봐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요즘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또 28일 날 그 총파업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점에서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요? 예, 예. 네. 미국의 사회학자인 맥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이제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가지의 질문을 던지죠. 네. 이 질문 중에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회는 가짜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 사회는 가짜 민주주의다. 누구나 다 그 정부 정책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던지거나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이 맥키버가 얘기하려고 했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가? 만일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분명히 가짜 민주주의인 거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누구나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의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죠. 네. 세 번째 질문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당에 대해 반대 투표를 하고도 안가품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결국 집권당에 대해서 반대 투표 혹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보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만일 보복당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번째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때 정부가 권력에서 물러나는가? 이런 거죠. 가다피가 이제 아주 불행한 최후를 맞았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퇴진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저항을 하다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다수가 그러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당에 반대할 때 정당이나 혹은 개인 혹은 집권자 권력에게 반대할 때 정부가 권력에서 물러나는가? 이것에 아니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선거를 헌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진행하는가? 네. 만일 헌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진행하는가라고 물을 때 아니오라고 묻는 대답되어진다면 그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5가지 질문을 보면서 네네.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그래서 부정선거와 다양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가 단순히 그냥 개인의 이해나 이익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에 관련한 아주 중요한 정체성에 관련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민들의 시위가 집중되고 있고 시민들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가짜민주주의와 진짜민주주의의 구별법이라는 것이 네. 아주 재밌는 그리고 의미 있는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바칼로리아 문제에 정치에 무관심하면서도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그 사회가 그런 문제를 바칼로리아 문제로 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프랑스에서 바칼로리아 문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랑 조금 다르게 아젠다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대학마다 입시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 하나를 국가가 문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 다음에 어떤 의미들을 던지고 있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아젠다죠. 적어도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도덕적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예민해서 던질 수 없는 것이고 이르자면 종북 좌빨들에게나 있을 문제라는 식의 그 오해가 될 만한 문제죠.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교양이라고 하는 어떤 성숙된 시민의 사고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던져지는 문제인 한 사회를 생각하면서 문득 며칠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런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게 공산주의자며 그 소련의 공산주의자로서의 그 좌파 역사학자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송강호로 나왔던 그 변호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영국 대사관에다 얘기를 해서 소련에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것은 영국의 외교관으로서 있었고 6.25에 참전했던 사람이다 이런 것을 밝혀내죠. 그 법정의 자리 그것도 무슨 뭐라고 할까요? 무슨 정책연구소에서 나와서 그것이 그 불온서적이라는 걸 증거하는 자리죠. 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 불과 20년 전, 30년 전, 80년대라고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끔찍했고 포압적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말도 안 될 만큼 유치하고, 그 유치함이, 극에 달았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온서적이라는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책들이죠. 세계적인 명저였던 역사란 무엇인가가 불온서적이고,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다 불온서적이었죠. 제 기억에 81년도에 백규환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자주꼬름 입에 물고 옥색 추마 휘날리며라는 그 수필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자면 딸을 통해서 따님이 세 분인데 지금 이제 다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고 다 장성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린 딸 세 명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그건 단순히 딸이 아니고 이제 백규환 선생님이 밝혔듯이 이 땅의 딸들에게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어쩌다 우리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줄 맏며느리로 전락하고 말았냐. 이 땅의 딸들은 자주구름을 입에 물고 옥색 치마를 휘날리며 야생마를 쫓으러 다니던 그런 어떤 조선의 백성이었다. 그러한 백성들이 어쩌다 지금 이렇게 변했냐. 그걸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가슴이
울컥하게 하는 네. 수상집이고 편지예요. 그런데 그 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3년의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변호인 노무현 늘 이제 모티브로 했던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진정성으로서의 싸움들이 결국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참여정부를 보다 발전시켰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민주주의가 그렇게 단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찾아냈고 만들어갔던 민주주의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또다시 퇴행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런 폭압은 없을 줄 알았던 네. 이제는 그렇게 유치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또다시 민주노총이 최초로 침입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침입당하고 능멸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함성들이 묻히게 되는 이런 벌써 몇 개월째 촛불을 들고 나오지만 네네. 그것에 대해서 모든 언론은 재갈이 다시 물려지고 그리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헛다운 발언도 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이 또 반복되고 있고 네. 이러한 극단적이고 유치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칼로리아에서 던져줬던 정치에 무관심하면서도 도덕적일 수 있는가 네.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 번쯤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68년 5월 혁명이라고 하죠. 네. 조금 전에 나왔던 바칼로리아의 그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네. 68년 3월에 프랑스 파리 근교의 낭테르에 아주 희한한 집회가 열리고 있었죠. 여사 기숙사를 개방하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묘한 슬로건이고 우리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슬로건이죠. 낭테르 대학의 학생들이 학내 집회를 열고 있었고 당시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정치인 섹스 스캔들과 맞물려 이 운동은 젊은 학생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겠다는 기이한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죠. 네. 결국 학내의 집회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었고 파리 교육당국은 2개월이 넘게 진행된 시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낭테르 대학의 임시 폐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이러한 폭력적인 조치에 반대하여서 파리의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죠. 신기하게도 시위 대열은 점차 확대되었죠. 재밌었던 건 정말 여자 기숙사를 개방해라. 우리에게 사랑할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이건 그런 일이죠. 어떤 여자 기숙사에 한 학생이 남학생을 끌어들여서 이르자면 사랑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사감한테 걸려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이 쫓겨났으면 우리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남자아이들이 이제 피켓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피켓의 내용이 바로 여자 기숙사를 개방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권리를 달라라는 거였고 그러한 다분히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문제로 출발했던 이 집회는 점차 이제 문제의식을 키워가면서 프랑스 사회 전체에 정치적인 이슈를 제기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종류의 그 이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당시에 반대를 반대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다양한 정치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욕구까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당들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전 사회가 이제 그러한 문제를 걸고 학생 시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위는 유럽의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켰고 당시에 이제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던 공산당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 공산당을 탈퇴하는 계기를 맞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식인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유럽의 5월 혁명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 5월 혁명의 과정에서 결국 그들이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한 개인의 정치적 권리는 어떠한 포괄적 억압으로도 해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 네. 이러한 개인의 가치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하나의 그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프랑스 5월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5월 혁명은 결국 이 시기에 세계가 겪고 있었던 총체적인 혼란, 그런 저항 정신의 일상화와 인간 욕망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의 세계가 사회 통합과 사회적 구조의 완성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개인의 절제를 윤리적 미덕으로 삼던 그런 시대였다면 이때부터 이제 유럽은 그 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건 천부 인권적 가치이며 하나의 개인은 하나의 우주를 의미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러한 개인들이 어떠한 사회적 실현이나 체제의 완성보다 자신의 개인적 욕구에 충실하고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표명했다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오해되면 이제 사회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데요. 네네.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레포트로 내서 요번에 기말 레포트를 채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친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친놈 프로젝트? 예.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안에서의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어떤 요구, 가치의 어떤 부딪힘 속에서 혹은 기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것의 부조리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어떤 한 여학생이 어떤 퍼포먼스를 동영상으로 찍어왔냐면 이 친구는 이제 신자유주의와 개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한 거죠. 네. 서울역의 뭐라고 할까요? 광장에서 야외가 아니고 이제 실내 광장이죠. 거기서 이제 선을 거놓고 거기다 컴퓨터를 놓고 마이룸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조그만 경대 같은 걸 설치해놓고 거기다 화장, 거울 이런 걸 해놓고 거기서 팩도 하고 잠옷 갈아입고 누워서 책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쓴 거죠. 우리의 부모들은 대단히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방을 갖고 있지 못하다. 내 개인의 방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결국 우리 사회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욕망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사회의 문제를 네.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68혁명 역시도 하나의 개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회적 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네. 자각과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던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러한 지식인 혁명들을 통하여 적어도 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개인의 연대로서의 시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억압되거나 제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은 아닐까. 저는 며칠 전에 민주노총이 공권력에 의해서 훼손당할 때 네. 그 앞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다시 과거의 80년대에서 겪었던 이러한
그 소통불능의 현실이 되고 있다. 네. 이러자면 압수수색 영장과 이 반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 동의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을 부셔가면서 수천 명이 정말 무슨 테러범을 진압하듯이 그것도 신문사 사옥을 그리고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역사적 권익 단체를 그렇게 한순간에 짓밟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서 그 추운 겨울에 살수차를 발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쩌면 저는 뜨악했던 것이 이런 거죠. 적어도 보수 권력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일정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시스템적으로 민주주의를 우리 모두가 훈련했고 네. 적어도 시스템적으로 합리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게 우리가 대단히 경계하고 날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10년이 아무런 의미 없이 또다시 과거로 후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 구별법을 네.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씩 민주주의의 어떤 탑을 그리고 작은 집을 하나 이제 시작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송 들으시고 WLSL님께서 슬펐던 건 그 수십 년 전 상황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권을 위해 악수를 둔다 해도 의식과 생활이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작금의 시대에 그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겨우 영화관에 와서 감동만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됐는지 그 정권의 프라임에 맞받아치는 국민 우민이 됐는지 통탄합니다. 물론 모두 그러지 않았기에 힘이 없지만 굽히지 않았기에 불법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어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셨어요. 아마 그 변호인 영화를 보고 또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근데 말씀해 주신 부분과 똑같죠. 예.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역사는 정말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28일 날 이제 전 국민의 총궐기와 총파업이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권력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등등이 저는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레오 엄마님께서는 영화 레미제라블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대요. 사람들은 저렇게 수백 년 전부터 얻으려고 싸우고 피 흘렸던 민주주의를 우리는 너무 쉽게 얻었구나. 너무 쉽게 얻은 대가를 이제 와서 혹독하게 치르는 우리 그럴만도 하다 이런 생각 드셨다고 합니다. 프랑스 하니까 또 생각이 나셨나 봐요. 레오 엄마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윤호 선생님의 고전 이야기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급하게 오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감기도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괜찮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하루 빨리 뵙기로 하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